네, 지금부터 신소재공학과 노광수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소재공학과 2020년 봄학기 정기 세미나를 담당하는 강기범입니다. 금일 개최하는 신소재공학과 세미나는 지난 2월 29일자로 정년퇴임하신 노광수 교수님의 은퇴 기념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이지만 기념 강연 후에는 재직하시는 동안 학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해 주신 노광수 교수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정년퇴임 기념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노광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년퇴임 기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광수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광수 교수님께서는 1986년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미국 에임스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후 1988년 카이스트의 전신인 KIT 교수님으로 부임하셨고요. 1992년에는 이전에 카이스트 세라믹 공학과의 학과장님을 하셨고 그 이외에 학사과정 주임 교수님을 등을 비롯한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500편 이상의 가량의 논문과 14편의 저서를 발표를 하셨고요. 카이스트 우수학 강의상, 학술상, 연구 성취상 및 국제 협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노광수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셔 기념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가는군요. 제가 은퇴 강연을 뭘 할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32년 동안 이제 교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긴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더 얘기할까 그래요. 접니다. 왼쪽에는 우리 아내입니다. 네. 똑같은 화면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죠? 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나의 일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일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30년 동안 학생을 했고요. 한 30년 동안 또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1955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31살에 1986년이었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학생들, 카이스트 학생들이 30살 전에도 박사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 31살에 1986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한 2년 후에 KIT 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우리나라 뭐 했죠? 올림픽. 그죠? 올림픽 때 KIT 교수로 와서 이제 몇 년 후에 1990년 정도에 카이스트로 이제 KIT가 흡수됨으로 따라서 카이스트 교수로 30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2020년 2월에 65살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은퇴 강의를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적어도 학기 말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뭐 어제 대전에서 또 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대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자, 제가 이제
이제 성경을 짤막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쓰였나 대부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챕터로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제 큰 거는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그 다음 장. 그리고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은 원 센텐스예요. 거의 원 센텐스.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는 이제 짧은 거고 권이라는 거는 책이니까 굉장히 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냐면 120년을 살았대요. 120년을 어떻게 살았냐?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를 했습니다. 40년 동안은 양치기를 했고요. 도망갔어요.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40년간 후에는 이 출애굽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애굽 왕자 하던 40년은 15절, 15센텐스 짧게 이렇게 지나가죠. 설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기는 뭐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양치기. 그죠?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지만 7절에 끝났어요. 7절. 그러면 이제 마지막 40년, 그러니까 80살로 시작해서 120살까지는 4권의 성경, 4권의 성경. 성경, 우리가 보통 앞에 부분에 창세기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 성경을 이제 한 권이라 그러는데 원래 모세가 5권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4권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80살부터 120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나의 일생. 그죠? 학생 30년, 교수 30년, 그리고 명예교수.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명예교수 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실 중요하다고 그래요.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젊었을 때보다는 늙었을 때 제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수를 끝내고 내가 명예교수로서 어떤 교수 비슷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아마 사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42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94. 이게 단기라는 건데요. 단기라는 거 아마 학생들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4294 단기 4294 즉 당군 임금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그죠? 이후에 429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면 1961년이에요. 1961년. 제가 1955년에 태어났으니까 6년, 그러니까 6살 조금 넘어서 7살이 되는 그 해에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디서 찍었냐? 덕수궁. 여기 보면 덕수궁이라고 돼 있죠. 덕수궁. 서울에 있는 덕수궁. 그 덕수궁입니다. 아마 지금도 덕수궁에 가면 이 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앉아서 찍으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뒤를 쭉 한번 보세요. 쭉 돌아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한 100% 엄마, 할머니 뭐 이러신 여자분들인데 다 유관순 누나처럼 입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진이 굉장히 재밌구나. 근데 한 가지는 제 부모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내가 어디 있는가 그건 되게 잘 찾거든요. 사진 보면 다 그래요. 혹시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 홍 교수님은 찾을 수 있나?
못 찾죠? 아, 예, 서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얘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혹시 제 형제를 보여드리면 찾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게 제 형제입니다. 저희 형제는 머리가 다 튀어나왔나 봐요. 여기 보면 이제 큰 형이고 작은 형이고 전데 다 머리가 이렇게 팍 튀어나왔지. 짱구, 그죠? 그래서 짱구인데 뭐 짱구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여자 옆에 둘 앉아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 옆에 딱 있었어요. 그죠? 그 선생님 바로 옆에. 그때만 해도 좋은 학생이었었나 봐요. 오케이. 이 사진으로 잠시 제가 태어난 해와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린 시절.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여기 KIT 초반 시절에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냐면 붉은 벽돌집이라 그래서 지금 N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도 거기 있었고요. 지금 이제 초반부에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기 교수님이 어디 있지? 그럴까봐 제가 여기다 미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제가 전데요. 저도 이렇게 검정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머리 물들인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고 아마 학생 생일인지 제 생일인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뭘 기념하느라고 초반부에 이렇게 학생들이 있네요. 자, 이게 아마 그 계룡산 남매바위 정도, 남매탑, 네, 남매탑 근처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같이 학생들이 다 같이 이제 등산을 많이 갔어요. 등산을. 그래서 이렇게 등산 같이 가서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뭐를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실 것 같으냐면 뭐 교수님이 점점 살이 찌는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늙어가면서 살찌는구나. 보면 아까보다는 좀 살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교수 시절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여기 누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로페서 홍승범 교수님이 여기 있으시네요. 아주 그냥 굉장히 젊으셨을 때. 자, 아까 제가 무기재료공학과 학과장도 했었고 뭐 그랬었다라고 우리 강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제 무기재료공학과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를 않아서요.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가족처럼 놀러 갔었어요. 우리 김도경 교수님. 너무 많이 차이가 지네요. 김도경. 예.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김종희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고 우리 김동현 교수님의 아마 은사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병수 교수님 맞습니다. 배병수 교수님이 그때 아마 제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프레시한 교수님이셨고 예, 지금도 잘생기셨죠. 무슨 말씀을? 김호기 교수님이세요.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리고 우리 조공 교수님 지금은 아마 어디 가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마해석불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거기 어딘 것 같아요. 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는 더 뚱뚱해졌죠. 여기 보면 그죠?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교수님 중에 이원종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강의를 하셨고 이제 강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원종 교수님 계셨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안병태 교수님 여기 앉아 계신데 안병태 교수님이 학과장이실 때 우리가 그 정선에 갔었어요. 정선에 이제 교수 전체적인 이제 모임으로. 그래서 그 교수들과 그리고 또 스태프들과 그리고 이제 과사무원들 같이 사진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정용 교수님 여기 계시고요. 이정용 교수님은 지금도 학교에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전도경 교수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은퇴하시지 않은 현역이신 우리 박정욱 교수님, 백경옥 교수님, 그리고 전번에 학과장이셨던 이영모 교수님, 그죠? 그리고 현 학과장 우리 박장봉 교수님,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현식 교수님, 그죠? 이때는 뭐 정현숙 교수님이 아마 제일 어리신 교수님이실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래도 거의 중간 이상은 되실 것 같긴 한데 연배로. 그 요 옆에 있는 게 제 아내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제 아내가 참여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 졸업생들이 좋아할 사진인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제가 사진을 계속 받아서 쭉 표시를 하고 거기에 있었던 연도 이런 거 표시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어딘가 가져갈 겁니다. 어디든지. 물론 약간의 그 빛이 들어가서 조금 바랜 그런 사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발에도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 총 69명이에요. 69명. 대부분은 이제 박사학위가 제일 많고요. 물론 당연히 어떤 졸업생들은 석사 학위를 받고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졸업생도 있고, 물론 이제 타 학교의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뭐 삼성의 상무도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연구원 사진. 연구원 사진인데 굳이 연구원 사진도 제가 이렇게 같이 보관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제 같이 만나고 제가 외국에 일부러 찾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갑자기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올해 초쯤에 누가 이렇게 보낸 사진에 보면 있었어요. 이 사진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은퇴 강연에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고양이가 있죠. 고양인지 아니면 호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양이라 그러죠. 고양이가 있는데 새끼 고양이입니다. 새끼 고양이.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오리가 있어요. 오리도 새끼입니다. 오리 새끼, 고양이 새끼. 근데 이제 오리가 탁 붙어가지고 고양이한테 탁 붙어 있잖아요. 그 고양이는 오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학생과 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깐만 여기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You may not feel strong. 지금 방금 화면에 가려졌어요. Strong, but in someone's eye, you are their comfort and strength. 그렇죠?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굉장히 약하고 참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someone's eye,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나 혹은 동료 교수님들이나 그들의 위안과 또 힘이 나한테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자, 저는 사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교수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어떤 세계관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 세계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황금률이라는 거죠. 황금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황금은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황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금값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왜 금값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돈의 기본이 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죠. 미국은 아마 100% 금에 의해서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의 그게 굉장히 릴라이어빌리티가 큰데, 여하튼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또 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정치적, 황금, 그러면 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왕. 그죠? 근데 여기 황금률, 이제 영어로 하면 골든 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든 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룰이 베이스, 굉장히 중요한, 왕처럼 중요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이런 룰이다. 이런 거를 의미하죠. 거기에 보면 황금률은 사실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 아닌 사람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황금률을 자기의 어떤 그 기초 베이직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황금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세계관이라 그러면, 사실 세계관이라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지, 결코 내가 이걸 지키고 산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세계관은 황금률의 근거에서 제가 세계관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그 사람들, 모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런 명령을 지키는 그런 세계관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고자 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는데, 아까 이제 거창하게 제가 모세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사실은 제가 제 수준에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거지만, 하여튼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그랬을 때 자기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거든요. 양치기. 교수한 것도 아니고 왕한 것도 아니고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보낼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도 아마 모세라고,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주가 뭐냐면 지팡이였었거든요. 지팡이. 미국에 가니까 모세의 지팡이라는 그 레이크가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여하튼 그 지팡이가 있어서,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온갖 요술을 베풀어요. 이적을. 나한테도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팡이, 저는 이제 모든 일을 아내와 같이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제 모토인데, 아내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접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티피컬한 그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지금도 이 집은 가지고 있어요. 옥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저희가 이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특히 지금은 다 죽었어요. 이 세 마리가 다 죽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저희는 얘들과 같이 살면서 상당히 많은 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내추럴한, 즉 그 동물에 대해 또는 식물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사랑하는, 또 케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아까 보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제가 가르치는 학과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매 시간 첫 번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근처에 사는 야생동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 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 비디오나 사진이고요. 네, 그 학생들한테 처음에 왜 야생동물을 그렇게 보여주느냐, 그래도 야생동물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선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제 수업은 할 생각인데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생각인데, 혹시 제 수업에 들어오면 제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매 시간 첫 번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엔에서 제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지금 여기 17가지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짤막하게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그 전에 수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은퇴하고서도 계속 가르치는데, 이 설계 및 제작이라는 과목입니다. Material Design and Manufacturing이고요. 지금 대학원생들도 꽤 듣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학생들과 같이 하려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17개의 유엔에서 제정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서 팀 프로젝트를 해보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무조건 이 목표는 100%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가지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IoT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해요. 어떤 IoT 시스템인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러면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방법인데요. Creative Problem Solving, 즉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스마트폰, 센서 앤 액추에이터를 다 복합적으로 코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여기 보면 팀 프로젝트 이그젬플을 보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름에 되게 더워서 레스트 밴드라는 것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울트라소닉 안경, 그리고 스마트 트래시 캔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쓰레기가 찼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알람 for hearing impaired, 즉 청각 장애인들한테 이런 그 스마트폰 내에서 우리가 그 앱을 만드는 과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하는 학생들도 같이 들어와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르치는 교과목은, 이거는 제가 계속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걸 보면 이건 대학원생들 과목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에 따른 위한 재료에 관한 거죠. 여기 재료기 때문에 재료의 기술에 관한 많이 듣지 못했던,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에코 오디트라든지 혹은 그 컨스트레인이라든지 오브젝티브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이게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맞는 소재들이다라고 생각했던 뭐 바이오 폴리머, 윈드팜 혹은 또 여러 가지들, 포토볼테이크라든지 이런 게 진실로 서스테이너블 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과목의 주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시간이 좀 33분이라서요. 한 5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동안 한 거를 짤막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바누아투라는 섬에 우리가 여러 번 갔었는데, 보면 이제 여기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남태평양이라서 굉장히 멋진데, 거기에는 이 흑인들이 살더라고요. 아마 저기 이제 노예나 뭐 이런 걸로 여기 강제로 온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사시는 흑인이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아프리카에 케냐나 탄자니아에 비전 트립을 갔었었고요. 여기 보면 우리 아내가 그 지역 학생들, 탄자니아 학생들을,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꽃을 꽂는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작년이죠, 그죠? 에티오피아 아다마 공과대학에 저는 못 갔습니다만 이제 같이 이제 컨퍼런스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가셨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트남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아까 아두이노 플러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서포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소년 방과후 학교에서도 저희가 IoT 교육을, 사물 인터넷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요. 뭐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그 기회가 있어서 창의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광주 영재고뿐만 아니라 여러 영재고에.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ITTP라 그래가지고요. 문지 캠퍼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여기에 관계되는 그런 전공을 한 건 아닌데 저희 신소재라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특별히 아두이노와 IoT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정규 수업 중에서 가서도 티칭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ITTP에 오는 학생들의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기 보면 64%가 거버먼트 오피셜이에요. 거버먼트 오피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보내면 이 학생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그 나라 정부를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피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굳이 가거나 굳이 뭐 거기 가서 높으신 분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데 여기서는 이분들을 잘 케어해주면 우리가 그런 프로 한국 그런 한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계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서
다 와요. 여기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보면 이제 이거는 작년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가르쳤던 날인 거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또 새로운 학생들과 같이 또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카이스트 교수들이 참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교사 대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교사 대상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때에 이 카이스트 교수라 그러면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여기 이 대전 근방에 있으신 세종 대전에 있으신 교사들하고 같이 한 4일 정도 저희가 열심히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지는 못하지만 또 줌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참석자 지금 170명 정도 되고요. 교수님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패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본 학과에 재직하시는 동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열정과 현실적인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29일 신소재공학과 교수 일동. 사진